자, 9번째 시간. 오늘은 이미지하고 픽셀들을 한번 다뤄볼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프로세싱 화면으로 불러온다던가 혹은 프로세싱 화면 자체를 이미지로 활용한다던가 이럴 때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울 이 코드들을 사용하게 될 텐데, 먼저 웹에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죠. 웹에서 이미지를 불러오려면 먼저 그 프로세싱 폴더 내에 데이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다가 원하는 이미지를,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flower.png라는 파일을 데이터 폴더 안에 일단 넣어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p-image라는 이미지 오브젝트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생성한 다음에 거기다가 저 파일을 로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드 이미지, 그 다음에 그 로드된 이미지를 화면에다가 디스플레이 해줍니다. 이미지라는 명령어인데 이런 방식으로 된다.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그러니까 이미지 오브젝트를 먼저 생성해주고, 그게 p-image고, 그것을 로드 이미지로 거기다가 이미지를 로드 시켜주고, 이미지 파일을 로드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로드된 그 이미지 오브젝트를 이제 디스플레이 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코드로 따지자면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는 이제 p-image라는 오브젝트 명으로 변수명을 써주고, 그 변수명에다가 이미지를 로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에 이미지 파일명을 써주고, 그 다음에 그 로드된 그 변수명이니까 그게 이제 오브젝트겠죠. 그 변수명을 어느 좌표에다가 디스플레이 해줘라는 건 이미지 괄호해서 저렇게 써준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이미지라는 그 프로세싱 파일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에다가 데이터 폴더를 만들어서 데이터 폴더 내에 flower라는 그 이미지를 하나 넣어놨어요. 자, 넣어놨고요. 그러면 얘를 먼저 오브젝트를 생성해줘야 되겠죠. p-image라는 명령어로 flower라는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해 줍시다. 생성해주고 그 flower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로드를 해줘야 돼요. 파일명을 flower.png였죠. 로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명령어로 그 flower라는 오브젝트를 어디 좌표에다가 디스플레이 해주면 되는, 이런 방식으로 로드를 한다는 겁니다. 이거 화면 크기를 안 정해줬네요. 화면 크기를 뭐 사이즈, 지금 저게 400짜리니까 우리 400으로 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그 외부 이미지를 여기 원점에다가 이렇게 로드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이미지의 색조를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는데요, 프로세싱은. 그래서 틴트 RGB 값을 해서 0, 약간 블루톤으로 알파 값 없이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이미지 자체가 전체의 화면에 틴트를 먹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좀 괴기스럽긴 한데 쉽게 그 틴트라는 명령어로 마치 필처럼 이미지는 필을 쓰지 않고 틴트로 색깔 톤을 바꿔줄 수 있는 거죠. 이미지 오브젝트를 또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 명령들은 뭐 이런 다양한 명령들이 있는데, 한번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지만 이 프로세싱 org 사이트에 가보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에서 p-image 명령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이 안에 이런 다양한 명령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소개되어 있어요. 거기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자세한 그 사용 용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몇 가지 간단하게 해보면, 자, 먼저 우리 이미지 두 개가 있었잖아요. 두 개 이미지를 다 불러봅시다. p-image 해서 자,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flower라는 놈하고 frog라는 두 개의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뭐 차례대로 한번 해볼까요? mask 한번 해볼까요? mask. 그 mask는 명령을 어떻게 쓰냐 하면 flower를 mask 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두 개의 두 개의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flower가 있고 frog가 있는데, 그거를 frog라는 걸 이렇게 마스킹을 씌우겠다는 얘기니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씌워서
씌워서 한번 보면 이미지 플라워 제로로 보면 어떤 식의 이미지가 보여지냐 하면, 자 보이나, 이렇게 매스킹이 되어 있는 게 보이나요? 제가 매스킹 계산하는 동안 약간 내 뒤에 흐물흐물하게 매스킹이 되죠. 그러니까 뭐 지금 아마 색깔 컬러 톤이 비슷한 이미지다 보니까 아마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뭐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정도로 우리 알아봅시다. 자, 요거는 커멘트 아웃을 해버리고, 자 그 다음에 플라워에다 필터를 한번 줘볼 거예요. 필터를 들어가 보면, 여기 필터에 들어가 보면 필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그 효과들을 쭉 볼 수가 있어요. 방법만 좀 알면 이것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 필터는 이렇게 필터 해놓고 괄호 해서 거기다가 필터를 적어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그레이부터 써보면, 그레이하고 이미지를 디스플레이 시켜보면 이렇게 필터링된 것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인버트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필터링된 것들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블러 그러면 블러는 이렇게 써주는데, 이거를 블러 하면 블러는 옆에 이제 수치를 써주게, 어느 정도 블러 할 건지 수치를 써주게 되는데, 이렇게 블러링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등등이죠. 자, 필터 해봤고, 그다음에 블렌드 해볼까요? 블렌드는 두 이미지를 서로 합치는 겁니다. 블렌딩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블렌딩은 서로 두 이미지가 어떻게 겹쳐지는가, 우리 포토샵에서 블렌딩 하면 위에 있는 레이어와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어떻게 블렌딩해서 합쳐져서 보이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개의 이미지가 필요할 텐데, 그 두 개의 이미지가 저기 지금 플로우가 있으니까 플로우로 한번 블렌딩을 해볼까요? 뭐 어떤 효과가 나올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플라워에다가 블렌드 한 다음에 프로그 하고 할 거고, 이게 블렌드에 들어가 보면 쓰는 방법인데 좀 복잡하게 써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겁니다. 네 가지의 숫자가 필요한데요. 무슨 숫자가 필요하냐면 소스 이미지의 좌표. 그러면 0에서 0,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부분적으로도 가능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스티네이션 이미지 플로그의 소스와 위치와, 그 다음에 가로, 세로 필요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블렌딩 할까요? 블렌딩 모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어떤 이미지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블렌딩이 됐네요. 서로,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미지, 앞에 있는 이미지가 어떻게 섞일 것인가, 두 개의 이미지가 이렇게 섞였네요. 서브트랙트는 이제 서로 빼주는 거죠. 빼주는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징그럽습니다. 좀 징그러운데 뭐 이렇게 된다. 이게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도. 어떻게 부분적으로 가능하냐면, 소스 이미지에 달을 안 하고 반만 해봅시다. 반만. 그러면 200에 400. 그 다음에 그 데스티네이션 이미지에서도 200에 400만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반만 블렌딩 됐죠. 카피도 있는데요. 카피는 플라워의 카피를 해봅시다. 카피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들어가 보죠. 마찬가지로 그 블렌드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건데, 이미지 일부를 카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스,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스, 그 플라워에서 0에서 출발해서 가로 200, 세로 400짜리를 400 정도를, 그러니까 플라워 아까 이미지가 있었죠. 플라워 이미지의 00에서 200, 400 반쪽을 데스티네이션을 어디로 하냐면은 200 제로에서 200 400에다가 카피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해보면, 그러니까 원래 소스 이미지의 00에서 200, 400 정도를 어디다 카피할 거냐면 200, 0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200, 400 정도로, 그러니까 요만큼 반을 이쪽 오른쪽에다 카피를 한 겁니다. 이렇게 카피가 된다는 거. 뭐 이런 등등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이브가 있는데 세이브는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거예요. 캡처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면 이거 쓰십시오. 그 TIFF나 PNG, JPEG, 타가 이런 등등의 파일명으로 캡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세이브 하고 파일명만 적어주면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이름이 이 파일 이름대로 캡처가 된다는 겁니다. 뭘 만들어 보려고 하냐면 이런 효과를 주려고 합니다. 자, 이런 효과요. 자, 마우스가 지나감에 따라서 이렇게 마치 무슨 픽셀들이 이렇게 지워지는 것처럼 이런 효과, 이런 걸 주려고 합니다. 이미지 이런 효과도 줄 수가 있어요. 자, 저걸 주려면 아까 같이 블럭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블럭을 하나의 클래스로 만들어서 오브젝트와 이 이미지의 일부 블럭들을, 그러니까 어떤 일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려면 이거 좀 확대해서 보자면 이 블럭의 좌표, 왼쪽 끝 좌표를 XY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크기를 한 20픽셀, 20픽셀 정도로 하는 어떤 이 작은 블럭, 요거를 B이미지라고 해봅시다.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픽셀 블럭이라는 이제 클래스를 만들 건데 그 픽셀 블럭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좌표 XY 하고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 그 다음에 새로운 이 조그만 이미지, 이 조그만 이미지가 블럭이에요. 근데 원래 오리지널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일부니까. 그래서 이제 컨스트럭터는 불러올 때 이렇게 세 개의 요소가 필요하고, 그래서 X, Y 해주고 오리지널이 필요한데, 자, 요게 중요합니다. create image 2020 RGB. create image 하면은 이미지를 아예 하여튼 그 스케치북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조그만 새로운 이미지를 내가 만드는 거죠. 20픽셀, 20픽셀짜리 이미지를 새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우리 그 프로세싱 사이트에서 보지 않았던 명령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get set이었는데 get이라는 명령어가 이때 사용되는 겁니다. 그 XY 좌표 왼쪽 끝점과 그 다음에 20픽셀짜리 어떤 그 이미지의 일부를 get 하겠다는 겁니다. 얻겠다는 거예요. 오리지널에서. 그걸 얻어서 이제 비이미지 새로 크리에이트한 어떤 스케치북에다가 딱 붙여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겠죠? 요 블럭 하나가 새로운 하나의 클래스가 된다는 거죠. 자, 작은 픽셀 블럭 그 클래스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봤고요. 그러면 얘를 이제 이 이미지를 전부 이렇게 20픽셀로 나눠 가지고 전부 여기 있는 이 블록들을 다 블록으로 아까 그 오브젝트 인스턴스로 만들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포문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겠죠. 매 20픽셀마다 포문 돌리고 이 Y축도 마찬가지로 20픽셀마다 포문 돌려서 각각의 끝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까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들을 쭉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레이 리스트가 하나 필요하겠죠. pblocks라는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셋업해서 이미지를 로드한 다음에 포문을 X축으로 돌리는데 20씩 커지게 돌리고 Y축으로 돌릴 때 그것도 20씩 커지게 돌린 다음에 거기에 이제 X, Y 그러니까 이제 0, 20, 40, 60 이렇게 가겠죠. 갈 건데 X가 0, 그 다음 Y가 0, 20, 60, 40 마찬가지로 0, 20 뭐 이렇게 0, 20, 그 다음에 오리지널 이미지 이렇게 해서 P블럭에다가 이 오브젝트를 이제 애드 해주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쭈르륵 다 넣어놨습니다. 여기 쭉 된 녀석들을 다 넣어놨고 그 다음 이제 드로우를 해줘야 되겠죠. 드로우를 당연히 이렇게 드로우를 해주는데 백그라운드 제로를 해주고 여기까지 디스플레이 해줘야 되겠죠. 모든 그 블럭들을.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드로우에서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쳐주면 변화가 없어요. 사실은 왜 변화가 없냐면 모든 블럭들을 잘라서 지금 내가 디스플레이 해줬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요거를 마이너스 2까지만 해봅시다. 그러면 두 개가 맨 뒤에 두 칸이 비겠죠? 보면 여기 두 칸 비었죠? 이렇게 두 칸이 비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게 블럭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아까 우리 처음에 보여줬던 효과 이렇게 마우스가 들어가면
이제 색깔이 약간 어두워지는 그런 효과를 어떻게 줄 거냐? 자, 그 효과는 자, 이렇게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요 고 블럭 부분만 어두워지는 거는 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X만 보자면 마우스 Y도 긴데 마우스 X만 보자면 마우스 X가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이 사이 지금 요 좌표는 X죠. XY니까 X 좌표가 X하고 이게 크기가 20이니까 X 플러스 20. 그러니까 마우스 X가 X에서 X 플러스 20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이 내 블럭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때 이제 요거에 뭐 틴트를 바꿔준다던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는 거죠. 틴트를 바꾸는 걸로 가장 쉬운 거니까 그걸로 해볼 건데 일단 뭐가 필요하냐 하면 클래스를 조금 바꿔줘야 되는데 새로운 펑션 하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뭐 is mouse in 마우스가 들어와 있느냐를 확인하는 그런 펑션이 필요한데 그 마우스 X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X보다 크고 X20보다 작을 때 X 플러스 20보다 작을 때 마우스 Y가 Y보다 크고 Y 플러스 20보다 작을 때 이때가 마우스가 들어온 거죠. 들어왔을 때 true를 리턴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 false를 리턴해주는 그런 펑션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틴트를 바꿔줄 거니까 요 라인 하나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저 디스플레이 해주기 전에 먼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판단한 다음에 틴트 값을 100으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이 하나 필요할 겁니다. 라고 바꿔주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 이러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각 블럭의 틴트 값이 지금 변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다른 변화도 한번 해볼까요? 다른 변화는 뭐냐면 이번에는 우리 지금 뭐 그 중력 가속도에 의한 움직임, 튀기는 효과 이런 거 했었으니까 그거 한번 여기다 적용해 볼게요. 이미지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각 블락에다가 마우스가 들어가면 얘가 평평 튀어나간다 이런 얘기야. 이렇게 튀어나간다. 그때 우리 X축 튀어나간 X의 그 속도를 Vx, Y축 속도를 Vy라고 하고 그다음에 G 중력 가속도로 땡기는 그런 거니까 예전에 했었으니까 그 공식들은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뭐가 더 필요하냐면 이제 보이드 업데이트를 해서 VX, X, Y 좌표값이 변화되도록 하겠죠. 그 블럭에 먼저 VX, VY, V0 G가 필요한데 처음에는 다 0이겠죠.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업데이트가 되는 순간 얘가 이런 변화를 보이는데 이건 앞에서 했기 때문에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중력 가속도에서. 그러고 다만 이제 무브 블럭이라는 함수가 또 하나 필요해요. 만들 건데 무브 블럭은 뭐냐면 여기 지금 마우스가 들어가는 순간 이 실행이 되는데 마우스가 들어가는 순간 PB의 무브 블럭이 G값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저게 0이었는데 이게 G값이 생기는 대로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계속 변화가 일어나겠죠. 생기게만 해주는 겁니다. 최초값이 원래는 0이었기 때문에 변화가 전혀 없는데 최초값이 생겼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만 해주면 안 되죠?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저기 하나 빠졌습니다. PB에 업데이트 해줘야죠. 업데이트. 예.
자, 여기에 자, 요 사이에 PB 이거 항상 잘 잊어버려서 미안합니다. 마우스로 쓰려니까 잘 안 써지네요.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PB 업데이트를 해줘야 업데이트가 되겠죠. 업데이트 한 다음에 디스플레이 해줘야죠. 키면 이렇게 자, 이미지가 막 부서지는, 블록으로 막 부서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우스가 가면 너무 빨리 움직이면 잘 안 되고요. 천천히 움직이면 자, 재밌죠? 이런 효과도 줄 수 있다. 자, 이번에는 픽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픽셀은 아까 우리 저 이미지에서 잠깐 보였었는데 눈치 빠른 사람 봤을 텐데 내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었는데 바로 로드 픽셀스와 업데이트 픽셀스예요. 자, 이미지는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알겠죠? 1024768 그러면 가로 1024개, 세로 768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도 사실은 작은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모니터의 특징인데요. 그 각 픽셀의 어떤 색깔 값을 변화시켜 줌으로 해서 이미지는 형성됩니다. 아주 고휘도의 이미지라서 이야 진짜 실제랑 똑같다라고 생각되지만 그것도 모두 작은 픽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픽셀들을 다루는 법은 그 화면에 있는 픽셀들 하나하나를, 그 하나하나의 값들을 바꿔서 다뤄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싱에서는 먼저 그 모든 픽셀들을 먼저 로드합니다. 우리가 마치 그 푸시 매트릭스, 판 매트릭스 했던 것처럼 그 픽셀들을 다루기 전에 픽셀들을 모두 먼저 불러와서 그걸 바꾼 다음에 다시 업데이트 해준다. 뭐 이런 개념이란 거죠. 이게 싼다는 거예요. 로드 픽셀스, 그 업데이트 픽셀스라는 그 두 개의 명령으로. 그러니까 로드 픽셀스가 먼저 선언이 되면 우리가 뭘 쓸 수 있게 되냐면 픽셀스라는 배열이 자동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픽셀스라는 배열에 그 화면에 있는 모든 픽셀들에 대한 정보가 배열로 순서대로 들어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5x5짜리, 그러니까 가로가 5고 세로가 5짜리 작은 이미지가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픽셀들은 모두 이렇게 25개가 가로로 5, 세로로 5인 그런 25개가 있게 되는데 이 각각에다가 번호를 저런 식으로 매겨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매겨서 24까지 배열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각 픽셀의 정보가. 그 정보라는 것은 어차피 컬러 정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 픽셀의 어느 특정한 그 부분에 있는 픽셀, 좌표에 있는 픽셀을 액세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요거 계산하는 법을 조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5x5짜리 이런 이미지에 저 13번째 있는 픽셀의 13번째 있는 저 값은 과연 x좌표, y좌표가 몇일까? 이걸 역으로 계산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x가 3이고 y는 2예요. 근데 그 순서 13만 보고 어떻게 2, 3을 알 수 있느냐? 아니면 2, 3은 어떻게 저 숫자로 표현될 수 있느냐? 하나의 숫자로. 그걸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가로 위드가 5죠? 5면 저 13은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자, 첫 번째 라인은 5개고 두 번째 라인이 또 5개니까 두 개 앞에서 2 곱하기 5, 10이 되겠죠. 10에다가 플러스 눈치 빠른 사람 타켓치를 했을 때 플러스 x값 3을 더하면 된다는 겁니다. 13은 3 더하기 2 곱하기 5라는 걸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즉 여기서 3은 x를 말하고 2는 y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x, y 점의 픽셀 정보를 알려면 픽셀스에 x 더하기 y 곱하기 width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그 코드로 써보자면 로드 픽셀스, 업데이트 픽셀스 해주는데 그 중간에 form은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for x는 0에서 width까지, y는 0에서 height까지, 높이까지 그 모든 픽셀들의 로케이션은 x 플러스 y 곱하기 width. 그래서 픽셀
록 번째, 로케이션 번째에 있는 픽셀의 컬러 값을 이렇게 변형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 겁니다. 사이즈 400, 400짜리를 하나 만들어서 폼을 돌려준다고 했죠. 먼저 로드 픽셀스, 아이고 큰일 납니다. 로드 픽셀스를 하면, 자, 그냥 로드 픽셀스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반드시 업데이트 픽셀스를 해줘야 되겠죠? 를 하고 중간에 이제 픽셀들이 변화를 시켜줄 건데, 먼저 for integer x는 0에서부터 x가 width 화면의 가로가 작을 때까지 x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요. for integer y는 0에서 높이 작을 때까지 y 플러스 플러스 해준 다음에 log은 인티저가 되겠죠. 왜냐하면 둘 다 그 인티저 값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log은 아까 얘기했죠. x 더하기 y 곱하기 width 하면 로케이션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픽셀스라는 배열을 쓰게 되는데, 록 번째 있는 픽셀의 컬러 값을 바꿔주면 된다는 거죠. 어떤 컬러 값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컬러 값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록 번째에 있는 거 그러면 전체를 다 한번 바꿔볼까요? 전체 컬러 값을 예를 들어서 블랙으로 바꾸고 싶다, 0이라고 해주면 완전 까맣게 되겠죠? 이렇게 까맣게.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별 재미가 없으니까 그라데이션을 한번 줘볼까요? 그레이로 한번 그라데이션을 줘봅시다. 그라데이션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게 0에서 400까지잖아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것을 블랙으로, 요 밑에 있는 것을 이제 화이트로 해보고 싶다. 블랙에서 화이트로. 그러면 뭐가 변화되는 거, 뭐에 따라 변화되는 겁니까? y 값에 따라 변하는 거죠. y가 0일 때는 2550, 0이고, y가 0일 때 이건 0이고, y가 400일 때는 255죠. 자, 이거는 맵이라는 걸 사용해 주면 된다는 거 기억이 나나 모르겠네요. 칼 값은 이제 여기다 컬러를 집어넣어 줄 건데, 칼 값은 맵, 자, y 값이 0에서 400인데 그거를 0에서 255로 했을 때 컬은 여기 지금 뭐가 돼요? 인티저가 되겠죠. 플롯으로 해도 될 겁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자, y가 0에서 400까지인데 이걸 0에서 25 값으로 바꿔줘라. 이렇게 해주면, 자, 그라데이션이 쫙 보이죠. 그러니까 y 값에 따라서 컬러 값이 정해지는 거죠. 이건 물론 x로 해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대로 해줄 수도 있겠죠. 0으로 매핑 시켜주면. 지금 이 부드럽게 넘어가지만 이건 모든 이 픽셀 400개가 주르륵 나열된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픽셀들을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픽셀은 각 픽셀의 정보는 어떤 그 컬러 정보였죠. 결국은. 그래서 픽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의 픽셀들의 색깔들을 가지고 뭔가를 바꿔보고 싶다라면 먼저 로드 픽셀 해주고 업데이트 픽셀 해주면 된다. 로드 되는 순간에 픽셀스라는 배열이 자동으로 생성되고, 그 위치 정보는 폼은 두 개를 사용해서 x, y, 그 다음에 x 플러스 y 곱하기 width 이런 걸로 활용해 준다 라는 거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뭘 해보려고 하냐면 이런 이미지가 있고 그 이미지의 일부를 투명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일부 픽셀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마우스가 다가가면 마우스 주변에 그 거리에 따라서 투명도를, 그래서 마우스가 움직여 다니면 그게 투명해지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그 어떤 픽셀과 나와의 거리. 그래서 아까 로드 픽셀 해주고 그 픽셀들 변하게 해주는 건 록 구하는 것까지 알게 되겠죠. 알게 되는데 먼저 요거는 나중에 설명하고, 자, 먼저 거리 알아야 되겠죠. 그럼 XY와 마우스 X, Y 건 알 거고, 거리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의 알파 값을 우리 정하고 싶은데 알파 값은 0에서 255까지로 컨스트레인 시켜주는 거죠. 근데 그 알파 값을 그 디스턴스에 따라서 컨스트레인 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리가 지금 이 각 픽셀과 이 마우스와의 거리가 보면 이게 지금 400짜리니까 대충 봐도 255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이 255가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컨스트레인이라는 것은 컨스트레인 여기 썼지만 로우와 하이로 컨스트레인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0보다 작아지진 않겠죠. 디스턴스니까. 그러니까 0에서부터 255까지인데 255보다 큰 값이 되면 그걸 그냥 255로 만들어 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0일 때는 0 완전 투명이고 255일 때는 255는 완전 불투명이겠죠. 그러니까 255가 넘어가는 건 다 255로 그럼 완전 불투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픽셀 값이 불투명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 로케이션에 있는 컬러 값을 RGB 알파 값을 넣어주는데 RGB 값은 뭐냐면 원래 RGB 값을 그대로 받아오는 겁니다. 그걸 받아오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원래 픽셀 로케이션 픽셀에 이게 뭐라고 했어요? 픽셀에 뭐라고 그랬냐면 컬러 값이라고 했죠. 컬러 정보라고 했죠. 거기에 red라는 함수로 싸면 그게 레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린, 블루 값은 그대로 그때 그 픽셀에 있는 그 값을 그대로 받아오고 그 RGB로 그 값은 그대로 쓰고 알파 값만 거리에 따라서 변화시켜줘라. 뭐 이런 얘기가 된다는 거죠. 자, 이거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두 개의 이미지는 로드를 이미 시켜놨어요. 그러면 드로우에서 백그라운드를 일단 블랙으로 한번 만들어주고 저기 지금 블랙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로드를 시켜야 되죠. x 이퀄 제로에서 로드 픽셀부터 해야 되겠군요. 자, 로드 픽셀 하는데 아까 로드 픽셀 그대로 이렇게 쓰면 업데이트 픽셀 이렇게 쓰면 화면의 픽셀들을 전부 다 로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불러올 거는 화면의 픽셀들이 아니죠. 뭐의 픽셀들입니까? 플라워의 픽셀들이에요. 그러면 앞에다가 뭘 붙여줘야 되냐? 플라워의 픽셀들, 로드 픽셀, 플라워의 업데이트 픽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플라워 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플라워 점 픽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화면 전체가 아니라 어떤 특정 오브젝트라면 플라워 이렇게 해줘야 된다. 자, 이제 폼은 만들어야 되겠죠. 인티저 x는 0에서부터 x가 width라고 해줬는데 지금은 width라고 해줘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화면과 플라워의 width 값이 같기 때문에. 정확히 한다면 저기 지금 안 써져 있는데 플라워의 width여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for integer y는 0에서부터 y가 플라워의 height여야 됩니다. 자, 저긴 저렇게 적혀 있지 않은데 그걸 우연히 지금 화면의 크기와 그냥 width는 화면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미지 뭐 해야 됩니까? 플라워 0 0. 자, 이렇게 투명해지는 이제 투명해진 게 안 보이죠? 투명해진 게 안 보이니까 그러면 투명해진 게 보이도록 이제 플로그를 밑에 깔아 볼 거예요. 아이고, 백그라운드를 없애던가. 자, 밑에 플로그를 깔았어요.
밑에 플로그를 매번 깔아주고 그 다음 그 위에 있는 이 이미지가 투명이 되면서 밑에 있는 플로그가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까?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묘하죠? 느낌이 좀 묘합니다. 여기는 이제 투명 효과를 줬을 때 밑에 플로우가 보이도록 이미지를 또 매번 불러줬던 거죠. 자, 이렇게 픽셀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약해 봅시다. 이미지는 파일명으로 로드한 후에 디스플레이 한다. 그래서 뭐 p 이미지 해가지고 로드 이미지 한다. 픽셀은 로드한 후에 픽셀 정보는 픽셀스라는 배열에다가 저장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각 픽셀의 정보는 이런 내용을 했고 컨스트레인한 함수도 좀 알아봤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다니엘 쉬프먼의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니엘 쉬프먼의 책 우리 주교재로 잡혀 있는데 거기 있는 이미지 그걸 봐도 괜찮아요. 거기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픽셀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필터링 효과를 내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수학적 계산들도 필요하고 하네. 그 효과는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내가 설명을 굳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책에서 봐도 되고 그다음에 그것이 좀 설명하려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설명 안 했는데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이걸 효과를 찾아보고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웹사이트를 보려면 여기는 주소, 여기 지금 단축 주소 나왔으니까 단축 주소로 가도 되고요. 그냥 책을 봐도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